지난주 4월의 마지막 시장은 약간의 조정이 나오긴 했지만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을 말 그대로 속출을 했죠. 먼저 정확히 4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퀄리타스 반도체 27% 넘는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놓치실까봐 오늘 시초가 종목으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영상으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날 한 번 더 말씀을 드렸었던 지난주 거의 내내 말씀을 드렸었죠. 마지막까지 말씀을 드렸었던 세명전기도 13% 상승,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에게 가장 큰 수익을 많이 줬었던 대원전선도 마지막 날까지 26% 넘는 상승을 보여줬는데 마찬가지예요. 놓치시지 말라고 동일하게 시초가 종목으로 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잠시 뒤에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죠. 14% 상승. 그리고 월요일부터는 또 어땠습니까? 첫날부터 바로 동아일텍 상한가로 직행을 했죠. 갭에 대한 부분도 의미가 없었죠. 제가 그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세명전기 27%, 태성은 2%대 시작을 해서 23%까지 말 그대로 추세를 돌리는 완벽한 급등 패턴이 만들어졌죠. 그리고 한미반도체도 28% 상승. 화요일은 조금은 아쉬운 시장이었었습니다. 대한전선이 이때 11%, 그리고 사마알미늄이 13%. 하지만 그 다음날 바로 수요일에 이거래일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제일일렉트릭이 정말 시원하게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SK 이터닉스도 1%대 시작을 해서 12%까지 안정적인 상승을 그대로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동일하게 대원전선이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대한전선도 전일 말씀을 드리고 이때 15%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지난주에 상한가 급등주들을 놓치셨다면 오늘 영상은 절대 놓치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상승의 기대감이 가장 크면서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 이미 매집이 완료돼서 급등이 임박한 선별된 3가지 종목에 대해서 그냥 올라갑니다가 아니죠.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와 함께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스킵 없이 정만 해주시면 되겠죠.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클릭 한 번씩 해주시는데 2초면 충분합니다. 그럼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계좌가 편한 기정 미라클 전문가입니다. 먼저 지난 종목들 간단하게 리뷰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전일에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주부터도 정확히 말씀을 드렸었던 세명전기 목요일에 어떻게 움직임을 가져갔습니까? 1%대 거의 보합권에서 시작을 해서 13.28%까지 거의 말씀드렸던 목표가,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하면서 중기 목표가까지 거의 달성을 했었죠. 그러면서 12%가량 11% 이상 상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30분 봉상 돌파 이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고, 지난주에 반복적인 상승을 주면서 이 수익들 다 챙기실 수가 있었죠. 그럼 바로 직전에 제가 어떻게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지 이 부분 간단하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확히 지난주 일요일이었었죠. 딱 일주일 전에 4월 26일부터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어, 이 부분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체크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4월 29일 수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지난 영상들 틀어드리는 이유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절대로 시간 남아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 영상을 찍어드렸을 때 어떤 관점으로 어떤 대응 방법을 말씀을 드렸고, 실제적인 주가는 어떤 식으로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이 부분들을 항상 공부하시면서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복적으로 보여드리는 이유도 제가 언제나 거의 비슷한 패턴의 종목들 움직임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죠. 그렇게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이런 패턴들, 이런 상황들에 대한 대응 방법을 익히시는 겁니다. 이렇게 반복을 해야 결국에 여러분들께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제 관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 결국엔 여러분들이 직접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종목들을 본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요? 복귀를 하셔야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단기적으로 그 다음 매물대 구간이죠. 14,900원 구간대에서 15,000원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15,500원 구간대에서 16,000원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라인대의 지지를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매집에 대한 부분도 계속해서 일봉상으로도 분봉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으면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됐을 때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을 마지막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제가 중기 1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렸었던 16,000원 구간대, 이건 중기 목표가, 단기 목표가는 그냥 돌파를 했죠. 중기 목표가에서 딱 임박한 구간까지 그대로 상승을 보여줬죠. 이런 패턴 타이밍들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대원전선이죠. 동일하게 제가 월요일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수요일에는 상한가, 그리고 목요일에는 26% 넘는 상승을 보여줬던 대원전선, 혹시나 놓치실까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 부분은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었습니까? 퀄리타스 반도체죠. 정확히 동일한 패턴을 만들어가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고 정확히 타이밍이 잡혀서 동일하게 시초가로도 혹시나 놓치실까봐 시초가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히 1%대 시작을 해서 27.92%까지 이 부분에 대한 영상도 잠시 뒤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종목이 있습니까? 바로 제1일렉트릭이었죠. 제가 주말에도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바로 수요일날 상한가에 안착을 했죠. 그리고 마지막 목요일까지 8% 넘는 급등을 만들어냈습니다. 4월 27일 영상이었었죠. 메인 두 번째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부분도 짧게 딱 5초만 체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목표가는 돌파를 했지만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모습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13,200원 구간대에서 13,500원 라인대, 오늘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는 가격대죠.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는 직전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 14,000원 구간대까지 단기적으로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동일하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목요일 최고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19,800원까지 상승을 보여줬죠.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해서 상승을 보였었던 대한전선도 마찬가지 케이스였죠. 이 부분은 지난 영상을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죠. 어떤 겁니까? 5월의 첫 거래일이면서 월요일 첫 번째 거래일이에요. 내일 사면 상한가를 노리는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선별된 세 가지 종목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근거들,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까지 방금 보여드렸던 영상에서 나오는 이런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첫 번째 종목 바로 S2W입니다. 기본적으로는 AI 보안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근에 거의 바닥권에서 엄청난 물량을 소화를 하면서 최근 고점 라인대를 가볍게 뛰어넘으면서 지지하는 패턴까지 만들어냈죠.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주목을 받는 이유 단 한 가지죠. 최근에 AI 기반 해킹에 대한 위협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사우디 등 정부기관을 고객으로 확보를 하면서 해외 사업도 확대가 되고 있죠. 최근에 가장 큰 이슈는 이거였었죠. 엔트로픽의 미토스가 AI를 통해서 다수의 보안망을 해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전 세계 보안 생태계에 초긴장 상태를 만들었는데요. 미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도 긴급회의가 소집이 될 정도였어요. 그런데 주말간에 또 다른 이슈가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업데이트를 한 GPT 5.5 엔트로픽의 미토스보다도 CTF 해킹 능력은 우수하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마디로 추가적인 보안 이슈가 또다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S2W에서 하는 기본적인 서비스는 다크웹 그리고 텔레그램 등 이 비정형 채널 데이터를 기반으로 위협 정보를 분석 그리고 제공하는 보안 솔루션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고객사의 보안 체계 고도화를 지원을 하면서 사이버 공격 사전 탐지 그리고 대응 역량 강화에 주력을 하고 있어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일본, 싱가포르, 사우디아라비아, 그리스 등 해외 정부기관을 신규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고 에이수스 그리고 에버그린 이런 글로벌 기업과도 솔루션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압도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터폴 주도 국제 공조작전이었죠. 시너지아3에 참여를 해서 사이버 범죄 데이터 분석을 지원을 했습니다. 인터폴뿐만이 아니에요. 국정원도 쓰는 고객 유지율 100%의 기술력 그리고 이제는 실적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중에서 국가안보 플랫폼 자비스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 기준 리텐션율이 100%에 달했고 기업 보안 솔루션이죠. K사도 91%의 높은 리텐션율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간 반복 매출이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정부기관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를 포함한 25개 파트너사를 통해서 올해 해외 매출도 전년 대비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매출액과 컨센서스를 보면 지난해까지 적자였죠. 그리고 올해부터 본격적인 흑자 전환과 함께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넘버로 찍히기 시작합니다. 올해 매출액은 195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2억 원으로 전망이 되고 있죠. 2년 뒤에는 어때요? 매출액은 488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189억 원까지 10배 이상 정말로 미친 듯한 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죠. 이렇게 실적 기준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시가총액은 거의 4천억 원 수준 돼야 적정평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지난 종가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2,773억 원밖에 되지가 않죠.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이 어마어마하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실적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봉 차트를 보시면 그 사이에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노란 선이죠. 20주선을 완벽하게 돌파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이야기는 중기적인 추세 전환 이제 시작이라는 거죠.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어때요? 그 전 고점 라인대를 강력한 수급으로 물량 소화를 한 이후에 돌파 지지까지 만들어 놨어요. 일봉상 그리고 분봉상은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린 패턴이죠. 30분 봉상 120선 강력하게 돌파한 이후에 이탈 그리고 다시 한번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일정이 잡혀있죠. 어떤 일정이에요?
5월 6일 수요일부터 AI 엑스포 코리아 2016이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일정에 대한 모멘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실적의 턴어라운드가 만들어지고 기본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저평가 구간인 S2W 일정까지 잡혀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럼 과연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신규 대응이 가능한 타이밍인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대응 방법, 그리고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 근거, 그리고 구체적인 대응 방법 모두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대응 방법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깁없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상한가 그럼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2W였죠. 가장 중요한 건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는 이번 고점 라인대였었죠. 27,500원 구간대에서 28,0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라운드 피겨 가격이 되겠죠. 3만원 구간대에서 32,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은 어떤 게 있습니까?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에요.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죠. 현재 구간대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정확히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수급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때는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언제나 제가 이 말씀을 드리죠.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된다고. 이런 기준에서 벗어나는 건 과감하게 패스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 기준을 통해서 확률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구간에 대해서 지지를 받는 건지 아니면 이탈을 하는 건지, 이런 판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 시장 상황이죠. 전쟁은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고 이제는 금리 이슈까지 다시 한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어떤 거예요?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판단이 개별적으로 가능하다 그런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 참고를 해서 대응을 해주시면 되고, 이런 판단이 아직까지 어려우신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죠.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매수에 대한 부분, 그리고 목표가에 왔을 때 매도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렇게 단기적인 목표가와 중장기적인 목표가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단기적인 목표가에서 전량 수익 청산을 할 건지 아니면 비중 조절을 할 건지, 그대로 중장기적인 목표가까지 들고 갈 건지, 이런 비중에 대한 부분들까지 모두 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대로만 대응을 해주시면 되겠죠. 특히 소통방에서는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시장에 대한 부분, 개별 종목에 대한 부분들까지 누구보다 빠르게 내용 받아보시면서 그 내용에 따라서 정해지는 방향성, 그 대응 방법까지 모두 다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영상 하다 보시면 댓글창 거기 있는 고정 댓글 그 아래 링크를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고점 라인대를 돌파하면서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가고 있는 S2W 대응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겁니다. 그리고 보안 쪽에서 같은 섹터 한 가지 종목만 체크를 해보면 엑스게이트예요. 엄청난 상승을 보인 이후에 물량 소화 과정을 거쳤었고 최근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30분 몽상 120선을 안착을 시켜놓는 단기적인 추세를 만들 수 있는 구간에 위치를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일정이 만들어져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5,000원 구간대에서 15,500원 라인대, 길게는 16,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이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대응을 해주시면 됩니다. 내일 상한가 두 번째 종목은 바로 TMC입니다. 이미 영상을 찍어 드렸었고 상한가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까지 만들어냈죠. 그리고 일시적인 가격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방향성을 돌리고 있어요. 지금 30분 봉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패턴이 정확히 만들어져 가고 있죠. 일전에 말씀을 드렸을 때는 반도체 소재, 그중에서도 헬륨 관련된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몇 가지 체크를 해보면 TMC 특수가스 실적 개선 본격화와 함께 헬륨 양산 모멘텀까지, 이런 모멘텀보다 더 중요한 건 숫자로 찍히는 이 넘버들이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 매출은 약간 감소하긴 했지만 영업이익은 전년
그리고 전분기 대비해서 크게 증가하면서 수익성 개선이 두드러졌습니다. 특히 자회사를 제외한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특수가스 사업, 고객사의 가동률 상승 그리고 신규 제품 투입 영향에 매출 그리고 영업이익 모두 증가를 했었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실적의 핵심 변수 낸드의 가동률 회복 그리고 장비 수주의 확대예요. 메모리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고객사 가동률이 지금 상승을 하고 있죠. 이 부분은 이미 매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닉스 관련 프로젝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수주가 본격화될 경우에 추가적인 성장까지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전쟁 이슈로 불거졌던 이 헬륨 가격의 급등, 그러면서 TMC가 확보한 헬륨 추출 정제 기술이 부각이 되고 있는 거죠. 이미 2022년도에 제철소 부산물에서 네온가스를 추출 그리고 정제하는 국산화 기술을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최초 그리고 유일 독점 이런 키워드들은 무조건 집중해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공정 과정에서 벌어지던 헬륨을 고순도로 분리 정제하는 기술도 확보를 했습니다. 거기에 2024년도에는 SK 하이닉스와 네온가스 재활용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서 반도체 희귀가스 기술 협력을 확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SK 하이닉스의 1차 협력사로 등록된 파트너로 알려져 있고 삼성전자와의 협력 관계도 당연히 부각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삼성 같은 경우엔 투자자로도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삼성과 SK 하이닉스 모두 다 TMC 기술력을 인정을 하고 있고 그 중요도 또한 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최근에는 동위원소 생산 그리고 공급 기술을 확보를 하면서 양자 컴퓨터 분야의 핵심 소재로 부상이 되고 있죠. 당연히 동위원소 기술 같은 경우에 반도체 영역을 넘어서 디스플레이, 의료 그리고 차세대 컴퓨팅 시장으로 넓혀가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양자 컴퓨터 분야에서의 기대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연산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소재 내부의 물리적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 여기에서 동위원소의 기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기본적인 반도체 소재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양자 컴퓨터에 대한 내용까지 계속해서 모멘텀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실적도 다시 한번 성장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2025년도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7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248억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컨센서스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3,094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03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 마찬가지죠. 내년은 영업이익 370억 원까지 전망이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이 그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의 안정성도 두드러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부채 비율, 유보율 같은 경우에도 부채 비율은 45%, 이 정도면 거의 부채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유보율은 1700%가 넘어가요. 그리고 PER, PBR을 보시면 PER 같은 경우에 10배 수준밖에 되지가 않죠. 그리고 PBR은 어때요? 1배가 되지가 않을 정도로 지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시가총액은 6천억 원에서 7천억 원 수준 가야 정평가 수준이죠. 그런데 종가 기준 시가총액 얼마입니까? 3,660억 원이에요. 아직도 기본적인 상승 여력 거의 2배가량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성장성과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근에 엄청난 물량 소화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리고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TMC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8,000원 구간대에서 18,500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신고가 라인이에요. 19,0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구간대까지도 충분히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은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주셔야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동일하게 정확히 30분 봉상 20선 위에 안착을 시켜놨습니다. 이 구간에서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구간 이탈을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 대응 구간은 어디예요? 이 5일선 라인 때 이 구간에 대한 지지가 다시 한번 확인이 되고 수급이 포착이 된다. 여기에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구간대에 따라서 언제 수급이 유입이 되냐에 따라서 대응 방법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언제나 이 실시간 대응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죠.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이 20선에 대한 이탈, 지지, 그리고 수급 포착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는 제가 소통방에서 다 말씀을 드리죠. 소통방 들어오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딱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죠. 영상 하단 보시면 댓글창에 고정 댓글 그 아래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실시간 대응에 대해서 언제나 이렇게 강조드리는 이유는 그리고 이렇게 대응 타점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떤 것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손익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간에 따라서 대응하는 구간대가 달라져야 되고
그 타이밍에 따라서 손익비는 완전히 달라져요. 가끔 가다 보시면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이 구간에 대한 지지를 확인을 하고 수급이 포착이 된 이후에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구간 이탈을 하면 반대로 대응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어차피 이 구간보다 이렇게 아래에서 사면 더 낮게 사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유리한 거 아니냐?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때는 대응 타이밍을 또 다르게 잡으셔야 돼요.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대응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 대응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구간을 이탈했을 때 제가 이 구간에서 대응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어떤 거예요? 이미 바닥권에서 상승을 보여주고 있을 때 물량 소화 과정은 다 거치고 있었습니다. 이 구간대까지에 대한 물량 다 소화를 해놨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대에 대한 다시 한번 조정이 나왔을 때 정확히 하방 경직성을 만들어주죠. 그리고 또다시 물량 소화 과정을 또 거칩니다. 그리고 다시 조정. 그런데 보시면 이 구간대에 상승을 보였을 때 엄청난 물량을 소화를 하고 이 구간대에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주면서 거래량, 거래대금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죠. 말 그대로 조정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응 타이밍을 잡고 대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섹터에서 같이 보셔야 되는 종목, 조금은 무겁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리노공업이에요. 하지만 일시적으로 이탈을 했었던 이 구간대에 대해서 정확히 추세 쌍바닥을 만들어놨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켜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12만 8천원 구간대에서 13만원 라인대, 길게는 신고가 라인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신규 대응 타이밍 같은 경우에 살짝 이격이 있죠.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30분 봉상 이 녹색선이죠. 60선 라인대까지 지지를 확인을 하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이 부분 한 가지, 그리고 오히려 20선을 돌파를 시키고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타이밍, 이 구간이 만들어진다. 이 타이밍을 노리셔야 됩니다. 당연히 이런 판단들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타이밍이 잡히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네페스 아크 같은 경우에도 30분 봉상 절대 이탈하면 안 되는 120선 라인 때 지지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방향을 돌리고 있죠. 그리고 다시 한번 모든 이평선들을 돌파를 시키면서 방향성을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 실적이 완벽하게 턴어라운드가 되는 저평가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단기적으로는 39,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라인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42,000원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살짝 이격이 있긴 하지만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되면 시간으로 동일하게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일 상한가 마지막 세 번째 종목은 바로 솔리드죠. 솔리드 같은 경우에 통신기기 그리고 5G, 6G 거기에 방통신 모든 모멘텀들이 엮이면서 상승을 만들어냈었죠. 그런데 다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을 보인 이후에 조정폭이 상당히 컸습니다. 그런데 솔리드는 이 구간대에서 계속해서 횡보 구간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종가상으로 정말 오랜만에 30분 봉상 120선을 드디어 돌파를 시켰죠. 솔리드에 대해서 몇 가지를 체크를 해보면 글로벌 톱3 기술력으로 미국 통신장비 빅사이클에 가장 큰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직도 극심한 저평가 상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먼저 미국 주파수 경매에 따른 통신장비 시장의 개화 직접적인 수혜가 예상이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데, 이런 이유로 목표 주가를 기존 2만원에서 3만원까지 상향을 했습니다. 현재가가 얼마예요? 17,000원대죠. 그 정도로 동종 업계 대비 여전히 극심한 저평가 상황이라는 거예요. 먼저 전세계 통신장비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미국 시장이 오늘 6월 주파수 경매를 시작으로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 그런데 이 6월 얼마 남지 않았죠. 바로 다음 달입니다. 이제 거기에 솔리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엠페놀 그리고 중국 화웨이 등과 함께 글로벌 대형 장비사들과의 경쟁 속에서도 전 세계 톱3에 들 정도로 우수한 기술력 그리고 가격 경쟁력을 입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인 유통망까지 이미 구축을 해놓은 부분이 강점으로 꼽히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 특정 업체에 매출이 집중되는 구조가 아니라 향후에 미국 그리고 유럽 시장까지 확대가 됐을 경우에 빅사이클의 긍정적인 효과가 그대로 실적에 연동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화웨이 등 중국 장비에 대한 규제, 이 수혜가 고스란히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최근에 다시 한번 이슈가 되는 추론 AI죠. 실시간 추론에 맞게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AI 인프라인 AI랜에 주목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AI 인프라 확장에 함께할 수 있는 종목으로 통신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최선호주로 솔리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당연히 직접적으로 하이브리드 분산 안테나 시스템 이 다스를 통해서 오픈랜 투자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면서 또 한 가지 어떤 게 있습니까? 바로 미국 자회사가 있죠. 솔리드 기업. 그 부분에 대한 수혜까지. 그리고 다른 통신기기 업체들과는 다르게 정말로 안정적이면서 꾸준하게 실적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먼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3,100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352억 원이 전망이 되고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454억 원 그리고 28년도에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은 4,400억 원대 그리고 영업이익은 634억 원까지 전망이 되고 있죠. 이런 실적과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권가에서는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죠. 얼마까지? 일단은 3만 원까지. 이 근거가 저평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봉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 정말 오랫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구간대를 강력하게 돌파 지지한 이후에 신고가 랠리가 만들어지고 있죠. 그리고 최근에도 주봉상으로 보면 정확히 이 5주선을 기점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계속해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봉상으로도 다시 한번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럼 가장 중요한 부분 솔리드의 대응 방법이에요. 먼저 단기적으로 18,300원 구간대에서 18,700원 구간대까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는 역사적 신고가 라인이 되겠죠. 19,500원 구간대에서 2만원 구간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부분 신규 대응에 대한 부분이죠. 지금 정확히 30분 봉상 120선과 20선을 돌파한 이후에 20선 위에 안착시키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죠. 정확히 이 구간에 대한 지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러면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언제나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 상황, 섹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수급에 대한 부분, 개별적인 차트의 움직임 이 모든 걸 다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을 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렵다. 그런 분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했죠.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영상 하나 댓글창 고정 댓글 통해서 미리 입장 신청만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통신 관련주 중에서 하나만 더 체크를 해보면 HFR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21선 위로 안착을 시켜놓고 마감을 했죠. 분봉상으로 어떻습니까? 30분 봉상으로도 120선 돌파한 후에 20선이 안착시키는 전형적인 패턴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동일하게 이 주파수 경매 관련해서 가장 큰 모멘텀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적 전망치도 이제 다시 한번 급격한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FR 같은 경우에도 먼저 단기적으로 32,000원 구간대에서 33,000원 라인대 그리고 길게 중기 1차 목표가로는 38,000원 구간대에서 4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에 집중을 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신규 대응 타이밍은 지금 정확히 만들어져 있어요. 이 구간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이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들 한두 가지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종목들은 지금 볼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죠. 메인 종목만 체크를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들 몇 개만 더 체크를 해보면 먼저 이 3가지 섹터 중에서 포함이 안 되는 전력기기 쪽이죠. 이 전력기기 쪽을 왜 말씀을 안 드렸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리기도 했고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 제가 언제나 말씀을 드리는 30분 봉상 이 20선 이탈하지 않은 종목들은 계속해서 대응을 하시는 겁니다. 개별적으로는 소통방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신규 대응 타이밍은 좀 안정적인 구간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리가 잡히면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제일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동일해요. 짧게 단기적으로는 18,500원 구간대에서 19,000원 구간대 그리고 길게는 신고가 라인대까지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이 구간 이탈하지 않으면서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던 대원전선도 마찬가지죠. 30분 봉상 이 20선 라인대를 계속 이탈하지 않으면서 안착을 시켜놓고 있습니다. 짧게 단기적으로는 16,000원 구간대에서 16,2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이번에 2차 목표가가 되겠죠. 16,800원 구간대에서 17,000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타이밍은 정확히 잡혀져 있죠. 상승의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럼 동일하게 제가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추세가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죠. 짧게는 이번 고점 라인대에서 6만원 구간대까지도 목표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 20선에 대한 추세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진전기도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죠. 최근에는 5일선을 기준으로 상승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른 종목들과는 조금 다르게 순환매 관점으로 지금 체크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짧게는 13만원 구간대에서 13만 5천원 구간대까지 목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지금 대응 타이밍은 정확히 만들어져 있죠. 현재 구간대에 대한 이탈 없이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동일하게 실시간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바로 MBR 모션이죠. 정확히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하고 지지를 받으면서 추가적인 방향성을 만들어내는 전형적인 신고가 대시세 패턴을 만들고 있죠. 실적이 본격적으로 폭발하는 시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대시세 패턴은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먼저 단기적으로는 27,000원 구간대에서 신고가 라인이죠. 27,500원 구간대, 그리고 중기 1차 목표가로는 28,000원 구간에서 29,000원 라인대까지 목가 잡고 대응 가능합니다. 신규 대응 타이밍은 동일하게 정확히 만들어져 있습니다. 30분 몽상 20선에 대한 지지가 만들어지고 있고 상승에 대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신규 대응 타이밍이 만들어지면 실시간으로 소통방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일 상한가 3가지 종목, 그리고 같은 섹터에서 보셔야 되는 종목, 그리고 지난주 일주일 내내 말씀드렸던 종목까지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그런데 메인 종목들을 제외한 다른 종목들은 보고 있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종목은 언제나 압축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은 어차피 제가 실시간으로 수급이 포착이 된다, 그때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때 보셔도 충분해요. 그리고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종목들 대부분이 다 그 전에 찍어드렸던 종목들이죠. 리뷰 관점으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 3가지 메인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나 강조를 드리지만 시초가로 사라고 말씀을 드린 종목들이 아닙니다. 시초가 대응 종목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어차피 제가 급등주 공유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3가지 종목만 참고로 하셔도 충분하죠. 그리고 어차피 이 3가지 종목도 대부분 제가 이미 영상으로 찍어드렸던 종목들이 거의 90% 이상이 다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만 집중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상한가 급등하는 종목들 다 나오죠. 그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어려운 부분들이 이거죠. 30분 봉상 이렇게 제가 항상 자리를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수급이 포착이 되면 그때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소통방 들어오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영상 아래 보시면 댓글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정 댓글을 만들어놨죠. 이 파란색 링크가 있어요. 이 부분을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작성하시는데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도 역시나 딱 50분만 선착순으로 입장이 가능하니까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청하시는데 딱 5초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 5초로 어떻게 이렇게 계좌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적의 순간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좌가 변하는 기적 미라클 전문가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안정적인 수익 잘 챙기셨던 것처럼 새로운 한 주의 시작도 모두 다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